나랏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자마자 거의 2년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비웃음을 샀었어요. 그랬던 부켈레 대통령이 요즘 굉장히 의기양양하다고 하는데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못 사는 국가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외화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악순환에 계속해서 놓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엘살바도르예요. 자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 만한 산업이 없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경제 활동이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미국 본토라든가 다른 잘 나가는 나라에 가서 그 가사도우미라든지 거기 현지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걸로 번 돈을 본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보내주는 그걸로 생활을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들 당분간 들어오지 마.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벌이 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러 국가들이 송금 체제가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엘살바도르의 많은 국민들은 달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겠죠. 부켈레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엘살바도르의 앞으로 법정 통화는 비트코인으로 정하겠습니다라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2021년 6월에 국고로 400개 정도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좋다면 1억 300만 달러 비트코인 한 2,000개 넘게를 샀는데 1년 만에 50% 마이너스를 찍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최근에 흑자가 돼서 12월 4일에 이제 트위터를 올렸는데 47억 원 정도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또 플러스가 됐는데 이 사람 팔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차선책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자신의 역량만 가지고 그 시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죠. 전 세계의 경제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살바도르 내부의 물가라든가 경제활동의 수준, 경기 상황에 맞춰서 화폐 발행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대안으로 찾았던 차선책일 뿐이지 뭐 궁극의 해법은 아니죠. 엘살바도르에서는 법정 화폐가 된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대할 때는 투자를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엘살바도르는 이게 교환 가치가 있는 화폐로 보고 있다는 건데 언젠가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화폐가 될까요? 이미 교환 가치가 있는 화폐로 쓰임이 생겨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전부 지하경제 규모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결제하는 게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커에게 서버를 해킹할 때 대금 지급을 이미 비트코인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마약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를 할 때 지불 수단으로 또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고, 나중에는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되는 국가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이지리아 내부에 지금 3가지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폭락한 나이로라는 나이지리아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 그런데 종이 화폐가 폭락하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정부가 대체 화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나이로를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민들이 안 믿어요. 나이지리아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금을 할 때 자기 나라 은행에 자기 나라 돈으로 저금하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내 자산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이지리아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100% 20% 이렇게 올랐다. 그렇게 된 거죠. 달러 패권을 비트코인이 대신하게 되면은 그렇게 마구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공정한 화폐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무슨 실체가 있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실체라 하면 회사 같은 경우 그 회사가 기술 개발을 더 했다든가 매출이 더 오른다든가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그러잖아요. 인류는 실물로서 그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 금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게 화폐로 됐거나 아니면 국가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합의하래 이렇게 생긴 게 우리 화폐입니다 라고 해준 거 말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화폐로 통용된 무언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달러로 대체할 수 있는 화폐라고 믿어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왜 오르고 있는 걸까요? 항상 비트코인의 시세의 변화를 보면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반감기였어요.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그 양이 현격히 줄어드는 그 기간이 한 번씩 도래하는데 다음번 반감기는 2024년 한 6월 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감기에서는 항상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올랐어요. 반감기가 지나고 한 6개월 동안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들은 반감기 도래하고 나면 한 6개월 사이에 최고점을 또 찍을 텐데 라는 어떤 중론이 그들 사이에 있거든요. 누군가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가치의 급락입니다. 조만간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달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공행진은 못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많아진 겁니다. 내 돈을 그럼 어디다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 거야? 달러가 아닌 달러와 유사한 형격인 금. 그래서 금 시세가 요즘 역대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 말고 또 하나의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인 ETF 상품이 이거를 승인할 것으로 보여져요. 금융이라는 건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이 코인 시장이라는 건 많은 국가에서 존재는 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외면하고 못 본 척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야,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을 댈 수 있는 건지도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라는 금융상품을 사인해서 팔아도 됩니다 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 코인을 드디어 제도권에서 인정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공신력의 부재, 그게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를 대신해서 비트코인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인 건데 과연 부켈레 대통령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투기, 도박으로 끝날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